아이의 뇌발달 정말 3세 전에 다 결정될까요? 소리나는 장난감은 정말 아이의 뇌를 망칠까요? 뛰어놀기만 하면 발달이 늦어질까요? 좌뇌형 육아, 우뇌형 육아가 정말 따로 존재할까요?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그만큼 우리의 불안도 커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뇌발달 고민의 절반 이상이 과학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발달에 대한 가장 흔한 10가지 고민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며 근거를 기반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3세 이전에 뇌의 80%가 완성된다. 그래서 3세 이전이 뇌발달의 골든타임이다. 맞는 말일까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3세까지 뇌가 80% 이상이 완성되는데 그럼 이제 늦은 건가요?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저를 찾아오십니다. 실제로 MRI 연구들을 보면 뇌의 크기와 무게는 2, 3세 무렵에 성인의 80% 정도까지 빠르게 커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80%라는 숫자 자체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80%가 말하는 건 용적, 사이즈지 우리가 걱정하는 언어 능력, 감정 조절, 사회성, 집중력 같은 고급 기능의 완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연구들을 보면 감정, 충동, 계획,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청소년기를 거쳐 20대 초반까지 서서히 성숙합니다. 기억과 학습의 중요한 해마 역시 학령기, 청소년기 동안 계속 구조와 기능이 변화합니다. 정리하면 0에서 3세까지는 분명 뇌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환경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3세 이후에 뇌가 멈춰버리는 시점은 절대 없습니다. 뇌발달에 대한 10가지 오해 중 첫 번째 결론과 실천 팁입니다. 3세 골든타임은 불안 마케팅에 가깝고 실제 과학은 긴 호흡의 성장기 전체가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0에서 3세에는 안정감, 애착, 기본 돌봄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는 관계, 놀이, 학습 경험을 균형 있게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뇌 발달에 좋은 음악, 장난감이 따로 있을까요? SNS에 조금만 찾아보면 두뇌 발달 교구, 두뇌 발달 프로그램, 육아 정보를 조금만 찾아봐도 수도 없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까요? 하지만 모차르트 음악이 지능을 높인다는 연구들을 모아서 분석해보니 효과가 있다고 해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공간 과제 수행이 살짝 올라가는 정도였고 아이의 전반적인 지능, 언어, 정서 발달을 영구적으로 바꾼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장난감도 마찬가지예요. 논문과 소아과 학회 보고서들을 쭉 살펴보면 뇌 발달이 중요한 건 어떠한 장난감이 아니라 그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놀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눈을 마주치고 노래 부르고 손동작하는 놀이, 블록으로 집을 지으며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렇게 쌓았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인형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하면서 감정이나 상황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아이의 언어 회로, 사회성, 상상력, 집행기능 네트워크를 동시에 자극해줍니다. 반대로 아무리 두뇌 발달 교구라고 하지만 아이 혼자 버튼만 눌러보고 있고 끝나는 놀이라면 뇌의 입장에서는 그리 특별한 자극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결론과 실천 팁입니다. 이 장난감이 뇌를 키워준다 라는 말보다 이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와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떠올려 주세요. 장난감은 도구일 뿐 두뇌를 키우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대화, 함께하는 놀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리나는 장난감은 뇌 발달에 정말 해로울까요? 전자장난감, 소리나고 빛이 나는 장난감은 뇌를 망가뜨린다. 자폐 유발 물질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글과 영상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실험 연구를 보면 책으로 놀 때, 블록, 인형, 퍼즐 같은 전통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불빛, 음악, 말소리가 나오는 전자장난감으로 놀 때 이 세 가지 상황을 놓고 부모와 영아 사이에 말의 양과 질을 비교했는데요. 전자장난감을 사용할 때 부모가 아이에게 말 거는 빈도, 단어 수, 아이와 주고받는 대화가 다른 두 가지 조건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말은요, 소리나고 불빛나는 장난감은 모두 아이의 뇌를 공격한다. 아이에게 해를 미친다. 이 뜻이 아니라 언어정서 발달에 중요한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 시간을 잠식할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결론과 실천 팁입니다. 소리나는 장난감 그 자체가 독은 아니고 그 장난감만 쥐어주고 아이를 내버려 둘 때 발달 기회 손실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소리나고 불빛 나는 장난감을 쓰더라도 이 버튼 누르면 무슨 소리 날까? 부모가 옆에서 말을 붙이며 상호작용을 같이 해주면 위험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좌뇌형, 우뇌형 육아법이 따로 있을까요? 좌뇌형 아이니까 논리, 수학 쪽으로 키워야 한다. 우뇌형 아이니까 예술, 감성 위주로 키워야 한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뇌에서는요, 언어 기능이 왼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고 시공간 처리 기능이 오른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 편측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뇌영상 연구에서 사람들을 좌뇌형, 우뇌형 두 그룹으로 나눌 만큼 한쪽 반구 네트워크가 일관되게 강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언어, 감정, 문제 해결, 창의성 같은 기능은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인 이 양쪽 뇌와 여러 네트워크가 동시에 협력하면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 결론과 실천 팁입니다. 아이를 좌뇌형, 우뇌형으로 딱딱 나누기보다는 기질, 흥미, 감각 특성, 현재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과학적입니다. 우리 아이는 감각 입력에 예민한 편인지,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이 많은지, 금방 적응하는지 이런 쪽이 실제 양육 전략을 세울 때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자극을 많이 줄수록 뇌가 더 많이 발달할까요? 요즘 부모님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불안 때문에 애에게 더 좋은 자극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뇌 발달 연구를 보면 뇌가 좋아하는 거는 이 빵빵한 자극 폭탄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안정된 자극입니다. 자극이 너무 부족하면요, 특정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극이 지나치게 많고 예측 불가능하고 쉬지 않고 밀려오면 뇌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하게 활성되면서 주의력, 정서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버드 발달센터나 미국 소아과학회 자료들은 얼마나 많은 자극을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아이의 신호를 읽고 거기에 맞춰 반응해 주느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과 실천 팁입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아이에게 맞게 천천히 반복적으로가 기준입니다. 새로운 자극을 줄 때도 아이가 지금 즐기고 있는지, 피곤해 보이는지, 피하고 있는지 반응을 보면서 강도를 조절해 주세요. 여섯 번째입니다. 아이에게 같은 루틴을 반복해서 주면 뇌가 정말 게을러질까요? 우리도 매일 똑같은 일만 하면 지루하니까 루틴 이꼴 지루함 이꼴 발달 저하 이렇게 느끼기 쉬운데요. 뇌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아이에게 예측 가능한 루틴이 있다는 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갑작스러운 위협 같은 게 없고 몸과 마음이 준비된 상태가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뇌의 상태가 되어야 그 안에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 탐색, 창의적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물론 루틴만 있고 새로운 경험이 전혀 없다면 자극이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루틴의 문제가 아니라 루틴 안에 넣어주는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과 실천 팁입니다. 기상, 식사, 놀이, 취침 같은 큰 틀 루틴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놀잇감, 놀이 장소, 놀이 방식을 아주 조금씩만 바꿔보는 식으로 안정된 틀 플러스 다양한 경험의 조합을 만들어 주세요. 매일매일 각양각색의 경험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명제 교육이 뇌 발달을 앞당길까요? 지금 미리 시켜놔야 조금 편할 거예요. 4살 때부터 영어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뇌가 트이거든요. 이런 말 뒤에는 늘 뇌가 어릴수록 빨리 자라니까 지금 알려줘야 한다. 이런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발달 연구와 정책 연구서들을 살펴보면 아이의 학습 능력을 결정하는 건 주의, 계획, 전환, 억제를 할 수 있는 전전두엽의 집행 기능, 감정 조절 능력, 기본적인 언어, 사회성 같은 배우는 그릇에 해당하는 기능들입니다. 이 기능들은 놀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부모와의 관계, 감각,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발달 단계에 비해 너무 어려운 학습들을 몰아넣으면 공부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학습이 되며 긴장과 두려움 때문에 집중력과 감정 조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론과 실천 팁입니다. 앞당기기보다 단계를 밟는다가 과학적으로 맞는 접근이에요. 영유아기에는 학원식 공부보다 풍부한 놀이, 대화, 책 읽기, 바깥놀이가 학습을 위한 뇌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아이의 성격은 뇌 구조 때문에 평생 고정될까요? 우리 애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예민해요. 성격 바꾸기 힘든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기질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이의 기질에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즉 쉽게 흥분하는 타입인지 소용한 타입인지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일관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뇌과학 쪽 연구들은 발달기 전체에 걸쳐서 뇌의 회로가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민한 아이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부모와 선생님을 만난다면 그 안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경험하게 된다면 예민함이 섬세함이나 공감력으로 표현될 수 있고, 반대로 늘 비난과 압박 속에 있으면 예민함이 불안, 공포, 공격성 쪽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의 기질은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맞는 환경과 전략을 찾아야 할 단서입니다. 예민하다 이꼴 나쁘다가 아니라 예민한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예민함이 강점으로 자랄 수 있다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9번째입니다. 많이 뛰어놀면 뇌 발달이 늦어질까요? 밖에서 뛰어만 놀게 두면 공부머리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세계적인 문헌 고찰들을 살펴보면 아동기의 신체 활동 수준과 체력이 주의력, 집행기능, 학업 성취도에 대체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저도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할 때는 균형과 움직임의 전정 감각, 근육과 관절에서 오는 감각인 이 고유 감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이런 정보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뇌는 이 정보를 통합하면서 몸과 뇌의 네트워크를 정교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 기반이 튼튼해야 교실에서 오랫동안 앉아있기도, 또 필요한 자극에는 집중하되 필요 없는 자극은 걸러내기도 쉬워집니다. 많이 뛰어놀수록 뇌 발달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학습을 버틸 수 있는 뇌의 체력이 길러진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후하기 위해서도 먼저 충분히 뛰고 흔들고 매달리고 구르고 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스마트폰 영상은 잠깐만 봐도 뇌가 망가질까요? 영상을 10분만 보여줘도 뇌의 활동이 멈춥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과학적으로 너무 과장된 표현이에요. 하지만 영유아기에 스크린을 오래 보는 것은 언어 발달 지연, 자기 조절 어려움, 주의력 문제 이런 것들에 확실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뇌 영상 연구에서는 스크린을 많이 보는 아이들이 언어와 문해와 관련된 이 백질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덜 정교한 패턴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영상을 보여주는 게 독이라서 보여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영상을 보는 동안 아이가 부모와 대화하고 몸으로 놀고 주변에 탐색하고 책을 보는 이런 경험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영상을 보면 뇌가 망가진다가 아니라 어릴수록 많이 혼자 오래 영상을 볼수록 위험성이 커진다로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 영상은 짧게 부모가 옆에서 같이 보고 본 내용에 대해 이야기까지 나누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화면, 미디어 시청 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의 뇌를 키우는 것은 특별한 교구나 책이나 교육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안정감, 상호작용, 놀이, 신체 경험입니다. 부모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관계와 반복되는 일상 속 경험들은 아이의 뇌가 건강하게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육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남은 하루도 소중하게 보내세요.